이년아! 첩의 딸 주제에 감히 정실부인 행세를 하겠다고? 시어머니의 매서분 눈빛 앞에서 젊은 며느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소녀는 다만 남편을 사랑할 뿐입니다. 천한 기생의 딸로 태어나 양반집 며느리가 된 여인. 하지만 그녀를 기다린 것은 20년간의 지옥 같은 시집살이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한양 장안에 명월이라는 기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양에서 손꼽히는 미모와 재주를 가진 여인이었어요. 비파를 타면 새들도 날아와 들었고 춤을 추면 달빛도 머물렀다고 합니다. 양반들은 그녀의 노래를 들으려고 많은 돈을 지불했어요. 하지만 명월에게는 큰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5살 된 딸이 있었던 것이에요. 딸의 이름은 춘향이었고 아버지는 명월이 젊었을 때 사랑했던 양반이었습니다. 그 양반은 명월과 백년가약을 맹세했지만 집안의 반대로 다른 여자와 혼인했어요. 명월은 홀로 딸을 낳아 키웠습니다. 기생의 신분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춘향아, 너는 절대 어미처럼 기생이 되면 안 된다. 글을 배우고 바느질을 배워서 양반집 교수처럼 살아야 한다. 명월은 딸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춘향은 총명하고 아름다운 아이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글을 금방 외웠고 바느질 솜씨도 뛰어났어요. 어머니, 저는 왜 아버지가 없어요? 다른 아이들은 모두 아버지가 있는데. 춘향의 물음에 명월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춘향아, 네 아버지는 먼 곳에 계신단다. 언젠가 돌아오실 거야. 명월은 거짓말로 딸을 달랠 수밖에 없었어요. 세월이 흘러 춘향은 16살 처녀로 성장했습니다. 어머니를 닮아 미모가 빼어났고 재주도 많았어요. 하지만 춘향은 기생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기생이 되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양반집 종으로 들어가겠어요. 춘향의 말에 명월은 눈물을 흘렸어요. 춘향아, 내 마음을 안다. 하지만 기생의 딸이 양반집에 들어가기는 어렵단다. 명월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기생의 딸은 어디를 가도 천대받는 신분이었어요. 양반들은 기생의 딸을 첩으로는 들여도 정실 부인으로는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양반이 명월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정훈이었고 좌승지를 지낸 이판서의 아들이었어요. 명월 어미, 내가 그대의 비파 소리를 듣고 싶어 왔소. 이정훈의 목소리는 오마했습니다. 명월은 공손히 절을 하고 비파를 꺼냈어요. 비파 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 이정훈의 눈에 춘향이 들어왔습니다. 방 한쪽에서 바느질을 하던 춘향의 모습은 고운 그림 같았어요. 저 처자가 누구요? 이정훈이 물었습니다. 소녀의 딸입니다, 나리. 명월의 대답에 이정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이정훈은 자주 명월의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춘향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춘향 아가씨, 오늘은 무슨 책을 읽고 있소? 이정훈이 물었습니다. 소녀는 시경을 읽고 있습니다, 나리. 춘향의 대답에 이정훈은 놀랐어요. 기생의 딸이 시경을 읽는단 말이오? 이정훈의 놀라움에 춘향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소녀는 기생이 되고 싶지 않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춘향의 당당한 태도에 이정훈은 더욱 마음이 끌렸어요. 석 달이 지나고 이정훈은 춘향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춘향, 나와 혼인하겠소? 내가 평생 아내로 모시겠소. 이정훈의 말에 춘향은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나리, 소녀는 기생의 딸입니다. 나리의 정실 부인이 될 수 없습니다. 춘향의 말에 이정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분이 무엇이오? 내가 그대를 정실부인으로 맞이하겠소. 이정훈의 고백에 춘향은 눈물을 흘렸어요. 나리, 정말이십니까? 소녀 같은 천한 신분을. 춘향의 떨리는 목소리에 이정훈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대는 천하지 않소. 내가 본 그 누구보다 고귀한 사람이오. 이정훈의 말은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정훈의 부모가 반대한 것이에요. 네가 미쳤느냐? 기생의 딸을 정실 부인으로 드리겠다니. 이판서는 크게 노했습니다. 아버님, 춘향은 제가 사랑하는 여인입니다. 기생의 딸이라 해도 그녀는 훌륭한 여인입니다. 이정훈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안 된다. 우리 이씨 가문에 천한 여자를 들일 수는 없다. 이판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이정훈도 고집이 세서요. 그렇다면 저는 다른 여자와 혼인하지 않겠습니다. 춘향이 아니면 평생 홀로 살겠습니다. 이정훈의 선언에 이판서 부부는 곤혹스러워했습니다. 결국 이판서 부인이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좋다. 춘향을 들이대 첩으로 들여라. 절대 정실 부인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 이판서 부인의 말에 이정훈은 고민에 빠졌어요. 하지만 춘향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춘향을 정실처럼 대하겠습니다. 이정훈의 말에 부모는 한숨을 쉬었어요. 혼인날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춘향의 혼례는 초라했어요. 정식 혼례가 아닌 간소한 의식만 치렀습니다. 춘향아, 미안하다. 네게 제대로 된 혼례를 올려주지 못해서. 이정우는 미안해했어요. 괜찮습니다, 나리. 소녀는 나리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춘향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시집살이는 춘향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시어머니 이판서 부인은 춘향을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네가 감히 며느리 행세를 하느냐? 너는 첩일 뿐이다. 종처럼 일해라. 시어머니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춘향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춘향의 시집살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부엌일을 시작해야 했어요. 이년아, 아직도 밥을 짓지 않았느냐? 기생의 딸이라 일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시어머니의 호통 소리에 춘향은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파도 쉴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춘향을 종보다 못하게 대했습니다. 너는 대청마루에 올라오지 마라. 첩 주제에 감히 안방마님 행세를 하려느냐? 시어머니의 말에 춘향은 마당 한쪽 작은 방에서 지내야 했어요. 겨울에는 온돌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추위에 떨었습니다. 여름에는 습기가 차서 옷이 곰팡이로 뒤덮였어요. 남편 이정우는 춘향을 위로했습니다. 춘향, 참아다오. 내가 벼슬에 오르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오. 이정훈의 말에 춘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리, 걱정 마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춘향은 웃으며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춘향에게 온갖 힘든 일을 시켰어요. 춘향, 오늘까지 비단 10피를 짜거라. 못 짜면 밥을 주지 않겠다. 시어머니의 명령은 가혹했습니다. 춘향은 밤을 새워 바느질을 했지만 10피를 다 짤 수 없었어요. 이것밖에 못 짰느냐? 쓸모없는 것! 시어머니는 춘향의 뺨을 때렸습니다. 춘향의 얼굴에 빨간 손자국이 남았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음에는 더 잘하겠습니다. 춘향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어요. 설상가상으로 시누이까지 춘향을 괴롭혔습니다. 옳게, 아니 첩년아, 내 치마 빨래 좀 해라. 네가 할 일이지 않느냐? 시누이의 말투는 거칠었어요. 춘향은 시누이의 빨래까지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네, 아가씨, 제가 하겠습니다. 춘향은 공손히 답하며 빨래를 받았어요. 1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춘향, 오늘은 우물물을 백동이 길어 오너라. 연못 청소도 해야 한다. 시어머니의 명령에 춘향은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춘향이 임신을 했습니다. 날이 제가 아이를 가진 것 같습니다. 춘향의 말에 이정우는 기뻐했어요. 정말이요? 춘향, 고맙소. 이제 우리에게 아이가 생기는구려. 이정우는 춘향을 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춘향도 행복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첩년이 아이를 배다니. 그래도 서자일 뿐이다. 시어머니는 춘향을 더욱 혹독하게 부렸어요. 임신했다고 게으름 피우지 마라. 일은 똑같이 해야 한다. 시어머니의 말에 춘향은 배가 불러도 힘든 일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춘향은 견뎠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건강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기야, 힘내자. 엄마가 꼭 지켜줄게. 춘향은 매일 밤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어요. 10달 후 춘향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어요. 날이 아드님입니다. 산파의 말에 이정우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춘향 고생했소. 정말 고맙소. 이정우는 춘향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이의 이름은 이승훈이라 지었습니다. 비록 첩의 아들 서자였지만 이정울은 아들을 무척 사랑했어요. 승훈아, 아비가 너를 훌륭하게 키우겠다. 이정훈은 아들을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춘향도 아들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차갑게 대했습니다. 서자를 낳았다고 기뻐하는구나. 너는 여전히 첩일 뿐이다. 시어머니의 말에 춘향은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도 참아야 했습니다. 네, 어머님, 소녀는 분수를 잊지 않겠습니다. 춘향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춘향은 시집살이에 조금씩 적응해 갔어요. 춘향, 네가 많이 고생하는구나. 내가 곧 벼슬에 오를 것이니 조금만 참아다오. 이정훈의 말에 춘향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나리, 저는 괜찮습니다. 나리와 승훈이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춘향의 말은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정훈에게 다른 여자와 혼인하라고 강요한 것이에요. 정훈아, 너는 이제 30이 넘었다. 제대로 된 정실 부인을 맞아야 한다. 시어머니의 말에 이정훈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저에게는 춘향이 있습니다. 이정훈이 거부하자 시어머니는 화를 냈어요. 춘향은 첩이다. 정실이 아니다. 네가 관직에 오르려면 명문가의 딸과 혼인해야 한다. 시어머니의 고집은 셌습니다. 이정훈은 고민에 빠졌어요. 어머님, 저는 춘향을 사랑합니다. 다른 여자와는 혼인할 수 없습니다. 이정훈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네가 거부해도 소용없다. 내가 이미 혼처를 정해놓았다. 시어머니의 선언에 이정훈은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님, 그건 안 됩니다. 이정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춘향은 이 모든 이야기를 방 밖에서 듣고 있었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석 달 후 새로운 신부가 이씨 가문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조씨였고 좌이정의 딸이었어요. 어머님, 며느리 조씨 인사드립니다. 조씨는 단정하고 품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어요. 잘 왔다, 며느리야. 이제야 제대로 된 며느리가 생겼구나. 시어머니의 말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조씨는 공손히 절을 올렸어요. 어머님,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씨의 말투는 교양이 있었고 태도는 단아했습니다. 춘향은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표정을 관리해야 했어요. 저 여자가 정실 부인이라니. 춘향은 속으로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춘향을 불렀습니다. 춘향, 어서 와서 새 마님께 인사를 드려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령조였어요. 춘향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첩춘향, 마님께 인사드립니다. 춘향은 깊이 절을 올렸어요. 조씨는 춘향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아, 그대가 남편의 첩이로구나. 앞으로 잘 부탁한다. 조씨의 말에는 교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어요. 춘향은 고개를 숙인 채 답했습니다. 네, 마님, 잘 모시겠습니다. 춘향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어요. 그날 밤 이정훈은 춘향을 찾아왔습니다. 춘향, 미안하오. 내가 어머니를 설득하지 못했소. 이정훈의 눈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춘향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리, 괜찮습니다. 저는 나리 곁에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춘향의 마음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새 정실 부인 조씨가 온 후 춘향의 처지는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춘향, 내 방 청소를 해라. 그리고 빨래도 해야 한다. 조씨는 춘향을 하녀처럼 부렸어요. 네, 마님. 춘향은 순순히 따랐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조씨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며느리야, 이것은 우리 집안의 가보다. 네가 며느리이니 네가 관리해라. 시어머니는 집안의 모든 권한을 조씨에게 넘겼어요. 춘향은 완전히 소외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저 첩일 뿐이구나. 춘향은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조씨는 아직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며느리야, 걱정하지 마라. 곧 아이가 생길 것이다. 시어머니는 조씨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바심을 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조씨가 춘향을 불렀습니다. 춘향, 내게 부탁이 있다. 조씨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무엇이든 말씀하시오, 마님. 춘향은 공손히 답했습니다. 조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네 아들 승훈이를 내게 달라. 조 씨의 말에 춘향은 얼어붙었습니다. 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춘향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조 씨는 차갑게 답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 네 아들을 내 양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승훈이는 서자가 아닌 적자가 될 수 있다. 춘향은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안 됩니다, 마님. 승훈이는 제 아들입니다. 줄 수 없습니다. 춘향의 거절에 조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네가 감히 거절하느냐? 첩주제! 조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시어머니도 이 이야기를 듣고 춘향을 불렀습니다. 춘향, 승훈이를 조 씨에게 넘겨라. 그것이 승훈이를 위한 길이다. 시어머니의 명령에 춘향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제발 그것만은 안 됩니다. 승훈이는 제 목숨입니다. 춘향은 울며 애원했습니다. 시끄럽다. 네가 거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일 당장 승훈이를 조 씨 방으로 보내라. 시어머니의 명령은 단호했어요. 춘향은 그날 밤 아들을 꼭 안고 통곡했습니다. 승훈아, 미안하다. 엄마가 무능해서. 춘향의 눈물이 아들의 얼굴에 떨어졌어요. 하지만 춘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 이정훈을 찾아갔어요. 나리, 제발 승훈이를 지켜주십시오. 승훈이를 빼앗기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춘향의 절박한 호소에 이정훈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춘향, 나도 난처하오. 하지만 승훈이를 조 씨의 양자로 보내면 승훈이에게는 더 좋은 일이 아니겠소. 이정훈의 말에 춘향은 충격을 받았어요. 나리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승훈이는 제 아들입니다. 저는 양자로 보낼 수 없습니다. 춘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정훈은 한숨을 쉬었어요. 춘향, 내 입장도 이해해주오. 나는 장남이고 집안을 지켜야 하오. 어머니의 명을 거스를 이정훈의 말에 춘향은 절망했습니다. 결국 승훈이는 조 씨의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5살 아들은 어머니와 떨어져 조 씨의 방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승훈이가 울며 춘향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춘향은 아들을 안을 수 없었어요. 승훈아! 춘향은 멀리서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조 씨는 승훈이를 엄하게 키웠습니다. 네 어미는 천한 기생의 딸이다. 너는 그 사실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조 씨의 말에 어린 승훈이는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엄마는 착한 분인데요. 승훈이가 말하자 조 씨는 화를 냈습니다. 입 다물어라. 이제부터 나를 어머니라 불러야 한다. 조 씨의 명령에 승훈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15년이 흘렀습니다. 춘향은 이제 4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어요. 세월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살아남아야 한다. 언젠가 승훈이가 나를 찾을 것이다. 춘향은 매일 이렇게 다짐했어요. 그동안 춘향은 조용히 집안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참기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님, 이번 잔치 음식은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춘향은 자신의 요리 솜씨로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춘향의 능력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이정훈이 병에 걸렸습니다. 심한 열병으로 의원들도 손을 놓았어요. 나리께서 위독하십니다. 하인의 말에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조 씨는 울기만 했고 시어머니는 제사를 지냈어요. 하지만 춘향은 달랐습니다. 제가 나리를 간호하겠습니다. 춘향의 말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어요.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시어머니의 비아냥에도 춘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춘향의 간절함에 시어머니는 허락했어요. 춘향은 밤낮으로 이정훈을 간호했습니다. 죽을 쑤어 먹이고 약을 다려드렸어요. 나리,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를 위해서라도 살아나십시오. 춘향의 정성에 이정훈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이정훈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어요. 춘향, 고맙소.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는 죽었을 것이오. 이정훈은 춘향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춘향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춘향, 네가 우리 아들을 살렸구나. 고맙다. 시어머니의 말은 처음으로 온화했습니다. 그해 겨울 더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조 씨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에요. 마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하인의 외침에 집안이 상에 잠겼습니다. 이정훈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승훈이는 이제 20살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양어머니 조 씨가 죽자 그는 처음으로 친어머니 춘향을 찾았어요. 어머니, 승훈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춘향은 15년 만에 아들을 제대로 안았어요. 승훈아, 내 아들. 춘향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몰라 봬요. 죄송합니다. 승훈이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춘향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다, 승훈아. 네 잘못이 아니다. 어미가 무능해서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춘향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승훈이는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과거에 급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정식 부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승훈이의 다짐에 춘향은 고개를 저었어요. 승훈아, 그런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 네가 훌륭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어미는 행복하다. 춘향의 말에 승훈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후 승훈이는 정말로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장원급제였어요. 축하합니다. 도련님께서 장원하셨습니다. 집안은 기쁨으로 들썩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승훈이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승훈이는 임금 앞에 나아가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소신의 어머니는 첩의 신분이지만 평생 정절을 지키며 가문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부디 어머니를 정실 부인으로 인정해 주소서. 승훈이의 상소에 임금은 감동했어요. 네 효심이 가상하다. 네 어머니를 정실 부인으로 인정하겠다. 임금의 교지가 내려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춘향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정실 부인이 되었다고요? 춘향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승훈이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떳떳하게 정실 부인으로 사십시오. 더 이상 천대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승훈이의 말에 춘향은 눈물을 흘렸어요. 시어머니도 춘향 앞에 섰습니다. 춘향, 그동안 내가 너를 많이 괴롭혔구나. 용서해다오. 시어머니의 사과에 춘향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괜찮습니다. 모두 지나간 일입니다. 춘향의 너그러움에 시어머니는 감동했습니다. 이정훈도 춘향에게 다가왔습니다. 춘향, 미안하오. 그동안 내가 그대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소. 이정훈의 사과에 춘향은 웃으며 답했어요. 나리,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나리 곁에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춘향의 말에 이정훈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춘향은 정식으로 정실 부인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20년의 세월이 걸렸지만 마침내 이루어낸 것이에요.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승훈이가 말했습니다. 춘향은 아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승훈아, 고맙다. 네가 있어서 어미가 이 자리에 올랐다. 춘향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습니다. 그날 밤 춘향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십니까? 딸이 이렇게 정실 부인이 되었습니다. 춘향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기생명월이 평생 바랐던 일을 딸이 이룬 것이었습니다. 이후 춘향은 자비롭고 현명한 안주인으로 집안을 이끌었습니다. 하인들을 따뜻하게 대했고 가난한 이웃을 도왔어요. 춘향 부인은 정말 훌륭한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춘향을 존경했습니다. 한때 천대받던 기생의 딸이 이제는 모두에게 존경받는 양반 부인이 된 것이에요. 승훈이도 높은 벼슬에 올라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십시오.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돌보겠습니다. 승훈이의 효심에 춘향은 행복했어요. 승훈아, 너는 정말 훌륭한 아들이다. 어미의 자랑이다. 춘향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춘향은 60이 되었습니다. 손자들이 무릎에 앉아 이야기를 졸라댔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정실 부인이 되셨어요? 손자들의 물음에 춘향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단다. 힘들어도 참고 견뎠지. 그리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단다. 그랬더니 하늘이 도와주셨단다. 춘향의 말에 손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춘향은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천대받지 않았고 모두에게 존경받았어요. 나는 행복했다. 힘든 시절도 있었지만 결국 이렇게 좋은 날이 왔다. 춘향은 매일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기생의 딸로 태어나 정실 부인이 된 그녀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기생의 딸로 태어나 20년간 첩으로 살다가 마침내 정실 부인이 된 춘향의 이야기였습니다. 인생은 때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포기하지 않고 선하게 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